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의 말이 곧 법인 세상, 그리고 법이 왕인 세상. 이 두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사실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엄청난 사상적 혁명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바로 권력의 본질을 뒤흔든 아이디어, 법이 왕이다라는 생각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두 문구 한번 보실까요? 렉스, 그리고 렉스. 이거 그냥 단어 순서만 바꾼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 두 문구 사이에는요, 인류가 정말 피를 흘리며 쌓아온 거대한 역사의 간극이 있습니다. 한쪽은 왕이 곧 법이다. 다른 한쪽은 법이 곧 왕이다. 정말 모든 게 바로 이 차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두 생각이 어떻게 맞붙게 됐는지 그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막강한 절대 권력을 쥔 왕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법의 지배라는 새로운 생각이 막 싹트고 있었죠.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말이죠. 세상은 그냥 왕이 법이다. 이 원칙 하나로 돌아갔어요. 왕이 이건 이거다 하면 그게 그냥 법이 되는 거죠. 왜냐? 왕의 권력은 신이 직접 준 거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왕권 신수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기분, 왕의 변덕이 곧 나라의 법이 되는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철옹성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모든 걸 뒤엎는 진짜 위험하고 급진적인 생각이 삭튼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네, 바로 왕이 아니라 법이 진짜 왕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렉스, 라틴어인데 말 그대로 법이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이야 뭐 당연한 거 아냐? 싶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소리였어요. 아니 감히 하늘 같은 왕한테 법을 들이댄다고요? 이건 그냥 권력 구조를 세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생각에 불을 지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인물인데요. 1644년 그는 왕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생각을 책으로 펴냅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렉스였죠. 정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 러더퍼드가 주장한 핵심이 뭐였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왕도 사람이다. 그러니 신의 법 아래에 있다. 왕관을 썼다고 예외일 순 없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정의나 도덕 같은 더 높은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로 권력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러더퍼드가 던진 이 생각의 돌멩이가 잔잔한 호수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신학적인 이야기였지만 이 아이디어가 점점 다른 똑똑한 사람들 손을 거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단단한 정치 철학으로 진화하게 되거든요. 자, 그 과정도 한번 따라가 보죠. 러더퍼드가 기초공사를 했다면 그 위에 멋진 건물을 올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철학자 존 로크예요. 로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잠깐만, 정부의 권력이 신한테서 온다고? 아니, 그건 국민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연권이라고 딱 정해버립니다. 와, 정말 멋진 생각의 계승이죠? 이런 생각들을 1689년에 존 로크가 통치론이라는 책에 싹 정리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는 국민 동의를 받아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선언이었어요. 이 순간 법이 왕이다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멋진 아이디어가 더 이상 책 속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세계로 튀어나옵니다. 이 생각의 씨앗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거대한 나라의 뿌리가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644년에 러더퍼드가 씨앗을 뿌렸죠. 1689년에 로크가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좀 더 흐른 1700년대 후반, 이 아이디어는 마침내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아이디어의 장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러더퍼드와 로크의 생각이 미국을 세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왕이나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문서 자체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법이 왕인 나라가 탄생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마치고 21세기,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와 볼까요? 아니, 그거 다 수백 년 전 옛날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오래된 원칙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왕이다.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어떤 권력이든 한계가 있어야 하고 법 앞에서는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약속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상한 법이 생겼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권력자 맘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법에 따라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법이 왕이다라는 튼튼한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법이 왕인 세상을 만든 건 정말 인류의 위대한 성취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왕, 즉 법 자체가 나쁜 법이라면요? 법이 늘 옳고 정의롭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아마 이게 바로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